자, 오늘 강의의 세 번째 파일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 여러분 교재 77페이지를 보면 인간 언어에 대한 구조학적 접근입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언어학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언어 이론사에서 두 가지의 그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구조주의고 하나가 생성법 그 이론주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주의죠.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대상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로 대부분의 경우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것. 근대 과학의 하나의 기본이죠. 특히 20세기의 하나의 중요한 인간의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거 21번 수능에 22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어학에서 패러다임을 얘기하면 그 21번에 의해서 하나가 구조주의, 하나가 소위 생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 같은 경우는 언어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단 몸이 태어나고 두뇌의 능력은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세상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마치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언어의 지식이 지금처럼 내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의 자라가는 그러니까 축적돼 가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이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 반면에 생성주의는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언어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어떤 기능이 그 펑션이죠. 그걸 갖고 있어서 걔가 이제 뭐냐면 그 DNA 같은 거죠. 그래서 DNA가 우리 인간의 몸은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아래에 있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귀 두 개, 눈 두 개로 만들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성주의에서는 선천성, 타고난 것, 인네이트라고 하죠. 구조주의에서는 선천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된. 그래서 구조주의 방식은 다분히 우리가 말하면 소위 경험주의적 철학의 방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크나 그 전에 베이컨 식으로 볼 수 있고 버클리라는 학자도 철학자 물론 학자인지 신학자인지 근데 그 당시 한 17, 18세기까지도 특히 16, 17년 더 심했습니다만 신학자는 곧 학자의 표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생성주의. 그건 20세기 넘어서 소위 그 촘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분이 학문을 그 설파했던 강연했던 곳이 MIT 그 보스턴 쪽 아닙니까? 그래서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그 선천적 중심. 최근에는 이제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그 언어의 본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걸 더 확실하게 설명을 제안했죠. 스티븐 핑커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본능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하나의 그 스타 같이 그 언어학계에서 그 등장한 사람인데 그 등장의 그 핵심의 저변은 촘스키의 이론이고 또 본인은 뇌공학 쪽에 그래서 뉴로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뇌를 우리 얘기할 때 신경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뇌가 머릿속에 신경 구조물이잖아요. 약 신경 세포 자체의 연결 이런 걸 다 따지면 약 머릿속에 한 1000억 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뭐 큰 차이입니다만은 최소한 저한테는 뭐 그게 그거 어마어마하다 이런 식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조주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여기 다음 여러분이 그 페이지 중에서 쭉 넘어가서 그 소시르라는 이름을 찾으면 이 책에서 성공한 것인데요. 소시르는 여기 그 77페이지에 보면 그 4.2의 밑에 그 소시르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말은 랑그와 빠롤. 그러니까 사이일은 소시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조주의가 그에 의해서
꽃을 피우나. 이것은 근대 과학의 핵심이에요. 20세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18세기 산업주의를 시작을 해서 20세기의 그 근대 과학,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도약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문학이 도대체 존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조차 의심을 받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랑그와 파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22를 볼 때는 소시르가 누구고 소시르가 어떻게 구조주의적 언어학을 나름대로 설립하게 돼요. 디자인의 개념이죠. 그 거기에 핵심에 서 있던 사람이 그 78페이지에 위에 보면 에밀리 드루크하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더크하임이라고 해요. 뒤룩갱 아세요? 뒤룩갱. 예, 혹시 그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뒤룩갱, 자살학에 대한 아주 엄청난 대가인데 브로슈를 읽으면 뒤룩갱. 예, 그리고 영어를 읽으면 더크하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덜크하임의 그 사회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 행동 패턴. 예를 들어 서양 같으면 사람이 지나갈 때 고개를 까딱한다던가 또는 뭐 좀 더 한 100년 전 생각하면 여성이 일었으면 같이 일어서고 또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한국 같은 경우 어른한테 아래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할까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또 습득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점을 소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이면 100만이 똑같이 갖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바로 랑그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은 꼭 한 90도 가까이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를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목례만 간단히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건 나타나는 또 그 사람들의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파롤. 그래서 파롤은 파클레. 다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시로와 더크하임, 예, 그 뒤르갱, 예, 그 다음에 여러분 80페이지에 구조언학에 적혀있는 용어에서 랑그와 파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롤, 그러니까 랑그는 뭐라고 하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랑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80페이지 밑에 보면 파롤은 랑그의 개별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랑그는 위에 보면 뭐 영어로 해서 그 한 5째 그 다른 말로 인간 상호 간의 그 체계. 그래서 뭐 interpersonal system. 근데 그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랭귀지의 용어가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참 재미있는 말인데. 그리고 밑에 파롤은 랑그의 개별. 개별이 뭐냐면 인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1페이지 위에 그 말로 실현된 것, what is said. 이것도 사실 일부 이번에 2020년에 그 22년 수능 문제 지문 중에 살짝 들어있어요. 스타일이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참, 그 representation에 있어 스타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표상, 이런 말들. 표현, 예, 그 다음에 대표적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나무를 그리는데, 우리가 나무 그림은 늘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하나하나 나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해를 하나 그리더라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잖아요. 해의 모습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있느냐가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내부하려면 또 다양화라든가 또는 인간의 의식을 통해 그걸 다양화시킴으로써 학문의 발전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하나의 그 교두보를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81페이지의 중간에 빠롤비아까지 정의하면 빠롤과 같은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스피킹 예를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지난번에 본능 중심의 언어와 활용 중심의 언어가 있는데 본능 중심이라면 이 용어로면 그러니까 랑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활용 중심의 언어는 저 빠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소시르의 어떤 이론이 구조주의, 물론 지금은 생성주의, 촘스키 중심의 언어학이 어떤 하나의 메인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지나간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더 세밀하고 그 이론의 무게가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예,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3장을 넘어갈 텐데요. 예, 이제 수업이 막바지로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동영상을 올려서, 제가 사실 그동안 동영상을 못 올린 게 2021년 그 아까 말한 그 뒤에 리딩 파트 독해 부분에 에서 그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그 21년 거 27개 중에 17개, 그 다음에 지금 22년 거 올리느라고 조금 소홀했습니다. 다음엔 이제 이쪽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의 내용과 함께 언어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같이 밟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